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논문은 2025년 네이처에 실린 따끈한 논문인데요. 제목은 An Ultra-Sensitive Method for Detection of Cell-Free RNA, 우리말로 옮기면 혈액 속 RNA 조각을 초고감도로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이 주도한 연구인데 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피 한 방울만으로 암을 지금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연구가 왜 의미 있는지부터 짚고 가요. 암은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폐암은 1기에 잡으면 5년 생존율이 60%가 넘지만 4기로 넘어가면 10%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잡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초기 암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액체 생검이에요. 영어로 liquid biopsy라고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조직을 잘라내지 않고 혈액 샘플만으로 암을 진단하겠다라는 발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엄유래 DNA 조각, 그러니까 cfDNA나 ctDNA를 읽는 방식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DNA 기반 검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DNA는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유전자가 실제로 몸 안에서 얼마나 활발히 일하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게다가 일부 암은 뚜렷한 돌연변이 없이 유전자 발현만 바뀌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RNA로 옮겨간 거예요. RNA는 유전자가 실제로 켜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니까요. 그럼 왜 RNA 검사는 지금까지 널리 쓰이지 않았을까요? RNA 액체 생검이 좋기만 하면은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문제는 혈액 속 cfRNA, 그러니까 셀프리 RNA의 거의 전부가 백혈구에서 흘러나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전체 cfRNA의 몇 %만이 간이나 폐, 종양 같은 다른 조직에서 온 거라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는 암 신호는 거대한 백혈구 잡음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연구팀이 또 하나 지적한 문제는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개수가 워낙 많아서 혈액 샘플을 처리할 때 조금만 잘못 다뤄도 혈소판에서 나온 RNA가 결과를 전부 오염시켜요. 개인마다 혈소판 수가 3배씩 차이 나는 것도 결과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번 연구의 첫 번째 성과는 혈소판 영향을 수학적으로 제거하는 보정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제 핵심 연구팀이 만든 레이리색을 뜯어볼 차례예요. 연구팀이 만든 방법의 이름은 레이아색이에요. 풀었으면 Random Priming and Affinity Capture of cfRNA Fragments for Enrichment Analysis by Sequencing. 길죠? 간단히 풀면 첫째, 랜덤 프라이밍으로 짧은 RNA 조각까지 모두 잡고 둘째, 친화성 캡처로 원하는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뽑아낸 다음 셋째, 고심도 시퀀싱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레이리색이 가장 큰 아이디어는 표적 유전자를 희귀 유전자로 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지만 특정 조직이나 몸에서는 높게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추려냈어요. 이걸 렐의 에반던스 게넷, 줄여서 ROIC이라고 부르고 그런 유전자가 4,700여 개도 있었어요. 여기에 항상 발현되는 기준 유전자 50개를 더해서 총 4,800개 남짓한 유전자만 초정밀로 읽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전체 전사체를 다 읽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시퀀싱 자원은 유한하니까 읽을 대상을 좁히면 한 유전자당 읽는 깊이가 훨씬 깊어지죠. 희귀한 암 신호를 잡으려면 이 깊이가 결정적이에요. 결과적으로 RREsek은 같은 양의 혈액을 가지고도 기존 전사체 전체를 훑는 방식보다 50배 더 민감하게 RNA를 잡아냈어요. 그럼 실제 환자 혈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50배 민감도를 숫자로 옮기면은 검출 한계는 0.06.05%예요. 무슨 뜻이냐면 혈액에 떠다니는 전체 RNA 중에서 mRNA가 고작 0.65%만 섞여 있어도 IREsek은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기존 전사체 시퀀싱은 약 2.8%에서 겨우 잡을까 말까 했거든요. 차이가 60배 가까이 나는 거죠. 그럼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 혈액에서는 어땠을까요? 연구팀은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폐선암 환자 139명과 건강한 대조군 50명의 혈액을 분석했어요. 각 환자의 폐암 관련 유전자 72개로 구성된 시그니처를 가지고 암 신호를 얼마나 잘 잡는지 봤는데 결과가 놀라워요.
뭐 1기 환자 수십 명 중 6명, 2기 환자 8명 중 5명, 3기 환자 15명 중 10명, 그리고 4기 환자 96명 중에서는 무려 80명을 마쳤어요. 요 하기 민감도가 103%예요.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혈액 샘플로 돌린 종양 비특이적 ctDNA 검사보다 라르이색이 더 민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둘 다 한 환자에게 적용한 샘플이 38개 있었는데 그중 34%는 RR이색으로만 잡혔고 ctDNA에서만 잡힌 경우는 없었어요. RNA 발현 기반 접근이 일부 환자에서는 DNA 접근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또 흥미로웠던 건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의 양 내성 기전을 추적한 부분이에요. 이 환자들은 오시머티닙 같은 표적 항암제를 쓰다가 내성이 생기는데 내성의 원인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환자는 MET 유전자가 증폭돼서, 어떤 환자는 EGFR의 새 돌연변이가 생겨서, 또 어떤 환자는 아예 암 자체가 소세포 폐암으로 조직학적으로 변해버려서 내성이 생겨요. 레이리색은 이 셋을 전부 한 번에 혈액 샘플에서 구분해냈어요. 특히 조직학적 변형은 지금까지 오로지 조직 생검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데 피 한 방울로 대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응용 범위는 암을 넘어서요.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혈액에서도 라리세크로 폐조직 손상 신호를 잡아냈어요. 특히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환자에서 신호가 가장 강했는데 인공호흡기를 쓴 환자일수록 폐 RNA 누출이 많았어요. 이건 피검사로 폐 손상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응용은 mRNA 백신 추적이에요.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맞은 5명의 혈액을 최대 6주까지 따라갔더니 백신 RNA가 접종 직후 혈액에서 검출되고 길게는 6주까지 남아 있었어요. 동시에 인터페론 신호나 염증 반응 같은 몸의 면역 반응도 같이 추적했죠. RNA 치료제가 몸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작동하는지, 몸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결과를 한 걸음 물러나 해석해 볼게요. 이 모든 결과를 합치면은 혈액 검사로 암을 일찍 찾는 미래가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일기 폐암 민감도가 30%로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일기 폐암을 피검사만으로 잡을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이 없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자, 또 하나 시사점은 DNA 검사와 RNA 검사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DNA는 돌연변이를, RNA는 발현 상태를 각자 보여주는 정보가 달라요. 앞으로의 액체 생검은 이 둘을 같이 읽는 멀티오믹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레일색은 암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조직 손상, 염증, 자가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임신 합병증처럼 특정 조직에서 RNA가 혈액으로 새어나오는 모든 상황에 원리적으로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기존 ctDNA 검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넓은 영역이에요.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요. 물론 한계도 분명해요. 이 연구의 주된 검증은 폐암 한 종류, 그 중에서도 폐선암에 집중돼 있어요. 췌장암, 간암, 전립선암에서도 비슷한 민감도를 보여줬지만 샘플 수가 작았어요. 대규모 전향적 임상 연구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일기 폐암에서 30%라는 민감도는 임상 선별 검사로 쓰기에는 아직 낮아요. 저선량 CT 같은 기존 선별 도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용과 접근성 문제예요. 고심도 표적 시퀀싱은 싸진 않아요. 실제 임상에 들어오려면은 비용이 더 내려가거나 특정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혈액 속 RNA 조각을 희귀 유전자에 집중해 초고감도로 읽으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변화를 지금까지보다 훨씬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DNA 기반 액체, 생검의 사각지대를 RNA가 메워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